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백화점 유리문이 열리면서 한 할머니와 손녀가 들어선다. 할머니는 구식 몸빼바지에 낡은 가디건을 걸치고 손녀는 수수한 청바지 차림이다.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자 반짝이는 조명과 호화로운 인테리어가 두 사람을 감쌌나. 할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진열대를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반면 손녀 민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불편한 듯 어깨를 움츠린다. 할머니 좀 둘러보고 나갈까요? 민지가 슬쩍 할머니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한다. 왜 그러니? 방금 들어왔는데. 할머니 김순자는 손녀를 의아하게 바라본다. 사실 민지는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의 눈길이 너무 따갑게 느껴졌다. 백화점 직원들은 명품 옷을 차려입은 고객들에게만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 할머니와 민지 같은 손님들에겐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어떤 직원들은 할머니를 보며 저런 사람들은 왜 여기에 오는 걸까? 라며 귓속말을 주고받기도 한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시선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혹은 알아도 개의치 않는 듯 여유롭게 진열대를 둘러본다. 진열된 고급 핸드백을 바라보며 미소 짓기도 하고 가끔은 발걸음을 멈추고 유리 진열장 안의 보석들을 감상하기도 한다. 할머니, 저기 가방 예쁘지 않아요? 민지가 할머니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듯 말했다. 그러네. 참 정교하구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명품관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더욱 노골적인 시선이 쏟아진다. 호화로운 샹들리에 아래 완벽한 메이크업과 고급 의상을 갖춘 사람들 사이에서 할머니와 민지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튀어 보였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눈빛에는 오히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명품관의 가장 안쪽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매장 앞에 서 있는 할머니와 민지. 할머니가 진열된 핸드백을 바라보며 감탄할 때였다. 까만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 직원이 불쾌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그냥 구경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런 곳 함부로 오시면 안 돼요. 분위기 흐리니까 빨리 나가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만했다. 민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할머니를 모욕하는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다. 저희도 손님인데 왜 이러세요?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다. 할머니는 오히려 담담했다. 손녀의 어깨를 가볍게 쥐며 괜찮아, 민지야. 우리 그냥 가자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직원은 그들이 멀어지자 동료에게 속삭였다. 촌스러워 가지고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옷차림으로 오는지 모르겠네. 백화점을 나서는 동안 민지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왜 참으셨어요? 너무 무례했잖아요. 할머니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사람이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법이란다. 오늘 그 직원은 자신의 가치를 여실히 보여줬구나. 택시에 오르며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택시 기사에게 미술관으로 가주세요라고 말했지만 민지는 할머니가 무슨 미술관을 말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고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할머니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 순간 민지는 할머니의 표정에서 단순한 체념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담대함 같은 것. 분명 할머니에겐 민지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택시가 도심 한복판의 웅장한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구조물, 그 위에는 성신미술관이라는 글자가 품격 있게 새겨져 있었다. 민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여긴 어디예요? 민지가 묻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내가 일하는 곳이란다라고 대답했다. 미술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경비원과 안내데스크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녀분과 함께 오셨군요. 민지의 눈이 동그래졌다. 관장님? 할머니가?
민지는 할머니가 이 거대한 미술관의 관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할머니는 항상 수수한 모습으로 손녀를 찾아왔고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미술관 내부로 들어가자 우아한 복도를 따라 할머니의 개인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은 넓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으며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작품이 걸려 있었다. 사무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도심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민지는 여전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 잠시만 기다려주렴. 할머니는 책상으로 가서 전화를 걸었다. 최 비서, 지금 내 사무실로 와주세요. 잠시 후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노크 후 들어왔다. 관장님, 부르셨습니까? 네. 오늘 있었던 일을 보고해 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최 비서는 민지를 흘깃보더니 말을 이었다. 방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신그룹 이사회에서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관장님께서 백화점에서 불쾌한 경험을 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비서실장님, 이사회에 전해주세요. 가만히 두라고요. 내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놀랐다.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성신그룹이라는 단어가 귀에 맴돌았다. 성신그룹은 국내 최대 대기업 중 하나로 백화점부터 호텔 건설,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재벌 기업이었다. 그리고 지금 할머니의 태도로 보아 할머니는 이 거대 기업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비서가 물러나자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 표정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민지는 할머니의 새로운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민지는 할머니가 왜 백화점에서 그토록 침착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처럼 뉴스를 확인하다가 놀라운 소식을 접했다. 화면에는 성신미술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특별전 전격 취소라는 헤드라인이 뜨고 있었다. 뉴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보도를 이어갔다. 성신미술관이 다음 달 개최 예정이던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 특별 전시회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 5곳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전시입니다. 성신미술관 측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성신그룹 김순자 회장과 모 백화점 사이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민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뉴스에서 언급된 김순자 회장은 바로 자신의 할머니였다. 할머니가 단순한 미술관 관장이 아니라 성신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더구나 어제 할머니가 모욕받은 그 백화점이 뉴스에 언급된 모 백화점임이 분명했다. 전화기가 울렸다. 할머니였다. 민지야, 뉴스 봤니?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성신그룹 회장이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런 셈이지.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내가 그룹을 이끌고 있단다. 미안하구나. 여태 말해주지 못해서. 너에게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만 남고 싶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그날 오후 백화점 본사는 비상이 걸렸다. 김 대표는 급히 소집된 임원회의에서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어제 우리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 심각한 문제로 번졌습니다. 김순자 회장님께서 모욕을 당하셨고 이로 인해 성신미술관의 특별전이 취소됐습니다. 이 전시회는 우리 백화점의 명품관 리뉴얼과 연계된 프로젝트였는데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한 임원이 물었다. 대체 누가 그런 실수를?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김 대표는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문제는 그 직원이 제 조카라는 점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김 대표의 조카가 그 직원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그 조카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으나 대표의 비호 아래 별다른 징계 없이 넘어갔던 전력이 있었다. 한편 미술계와 패션업계에서는 이 사건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성신미술관의 전시 취소는
단순한 행사 취소가 아니라 백화점의 내부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론은 빠르게 백화점에 불리하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의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던 그때 미술관 사무실에서는 김순자 회장과 민지가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창 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 백화점이 할머니 때문에 발칵 뒤집혔대요. 민지가 감탄했다. 김 회장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사실 내가 의도한 건 아니란다. 단지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준 것뿐이지. 하지만 민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할머니가 너무 강한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닐까? 전시회 하나를 취소한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와 계획에 영향을 미칠 텐데. 민지는 이런 생각을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전했다. 할머니, 전시회 취소는 너무 과한 조치 아닐까요? 그건 한 직원의 잘못인데. 김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민지야,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란다. 오늘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 그 직원은 백화점 대표의 조카였어.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지만 대표가 뒤에서 감싸줬다고 하더구나. 민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요? 그럼 이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 구조적인 문제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규칙을 무시하고 그것이 용인되는 문화가 문제란다.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때 최 비서가 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SNS에 백화점 내부 비리가 폭로됐습니다. 김 회장과 민지는 서둘러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다. 익명의 계정에서 올라온 글에는 백화점의 불공정 거래, 뒷돈 거래, 직원 갑질 문화 등 충격적인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게시물은 이미 수만 명에게 공유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다. 이게 대체, 김 회장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그 다음이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모든 것이 김순자 회장의 계획된 작전이라는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김순자 회장, 일부러 초라한 차림으로 백화점 방문. 비리 터뜨리기 위한 계획된 접근이었나?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김 회장은 기사를 읽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완전한 오보야. 내가 그런 계략을 꾸몄다니. 민지는 할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어떤 결의가 서려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은. 그러면서도 그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백화점 내부 고발 게시물이 10만 이상의 공유를 기록했고, 각종 뉴스에서는 재벌 회장의 위장 잠입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김순자 회장은 성명을 발표해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김 회장의 집무실, 법무팀과 홍보팀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진행 중이었다. 이대로 가다간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빨리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SNS 게시물 작성자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김 회장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부 고발은 옳고 그름을 떠나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개선하는 일입니다. 사무실 한쪽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민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할머니와 임원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민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커져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내부 고발 게시물의 진짜 작성자는 바로 민지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전날 밤 할머니가 모욕당한 일이 너무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민지는 충동적으로 인터넷에서 그 백화점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백화점 직원들의 익명 게시물을 발견했고, 그곳에는 백화점의 불공정 관행과 내부 비리에 대한 여러 증언이 올라와 있었다. 민지는 그 정보들을 모아 새로운 계정으로 폭로성 게시물을 올렸던 것이다. 할머니,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민지에게 집중됐다. 사실 그 게시물은 제가 올렸어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김 회장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민지야, 내가 왜? 할머니가 그렇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다가 민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법무팀장이 경고했다. 아니에요. 제가 올린 내용은 모두 이미 온라인에 떠돌던 정보들이에요. 저는 그걸 모았을 뿐이에요. 민지가 항변했다. 김 회장은 잠시 침묵한 후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민지야,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죄송해요, 할머니.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무시당하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김 회장은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결단을 내렸다. 지금 즉시 기자회견을 준비하세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겠습니다. 이 순간 김 회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히 알았다. 가짜 뉴스와 억측을 바로잡고 동시에 백화점의 구조적 문제도 공론화하여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행동한 손녀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 전국의 시청자들은 김순자 회장과 손녀, 민지가 나란히 앉아있는 생방송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 회장은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먼저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 회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저와 제 손녀가 백화점에서 경험한 일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손녀와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어서 김 회장은 SNS 폭로의 진실을 밝혔다. 내부 고발 게시물은 제 손녀가 올린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 지시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손녀는 할머니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에 상처받아 충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카메라가 민지에게 향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할머니가 무시당하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모든 사람을 존중하시는 분인데 그런 할머니가 단지 겉모습만으로 판단받는 것이 너무 화가 났어요. 민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시청자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손녀의 마음이 이해된다. 할머니를 지키려는 순수한 마음이 감동적이다. 같은 댓글이 쏟아졌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백화점 대표 김태준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먼저 김순자 회장님과 손녀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백화점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저희는 이를 계기로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김 대표는 조카를 포함한 문제의 직원들을 해고하고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특혜나 차별이 없는 백화점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고객을 존중하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계속해서 7장과 8장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김 회장과 민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김 회장이 손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다. 아파트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오늘의 혼란스러운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평화롭게 느껴졌다. 힘들었지? 김 회장이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 없이 행동해서 이런 일이. 김 회장은 손녀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막았다. 괜찮아. 내가 한 일은 방법은 좀 서툴렀을지 몰라도 마음만은 참 순수했어. 할머니를 위해 그런 용기를 낸 것도 고마워. 민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저는 그저 할머니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게 너무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게. 알아, 내 손녀. 김 회장이 민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하지만 세상엔 규칙이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싸워야 한단다. 정의로운 마음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되면 또 다른 상처를 낳을 수 있으니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다.
소셜미디어와 뉴스 알림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솔직한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급격히 변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지키려는 손녀의 마음에 공감하기 시작했고, 우리 주변의 존중과 예의에 관한 대화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김 회장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 모두 배울 점이 있을 거야. 나도 너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민지는 할머니의 지혜에 다시 한번 놀라웠다. 이렇게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실 수 있어요? 저였다면 너무 화가 나서. 민지가 물었다. 김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이가 들면서 배운 게 있다면 분노는 잠시지만 지혜는 오래간다는 거야. 화내는 것보다 변화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이번 일로 백화점이 정말 달라진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승리란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할머니와 손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이제 분노나 후회가 아닌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성신미술원 앞에는 화합과 변화라는 주제의 특별 전시회 개막식이 열리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과 붉은 카펫이 깔린 입구에는 유명 인사들이 줄지어 입장하고 있었다. 이번 전시회는 성신그룹과 백화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수익금 전액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금으로 기부될 예정이었다. 김순자 회장은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민지가 할머니를 도와 내빈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둘의 표정에는 지난 사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회장님, 정말 멋진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화점 김태준 대표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다. 김 회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 한 걸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화합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존중과 배려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작품부터 신진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전시장 중앙에 마련된 대형 인터랙티브 설치 작품이었다. 관람객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적어 벽에 붙이는 참여형 작품으로 벌써 수많은 메시지가 벽을 채우고 있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내 모습을 반성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같은 문장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민지는 할머니와 함께 전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작품들을 감상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백화점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다. 모든 직원들에게 고객 응대 교육을 실시했고 내부 고발 시스템을 강화했으며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태준 대표는 자신의 조카를 포함한 문제의 직원들을 과감히 해고하며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냈잖아요. 민지가 감탄했다. 김 회장은 손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다. 이건 우리 모두의 공이야. 내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야. 전시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민지와 김 회장은 잠시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미술관 정원의 벤치에 앉은 두 사람, 민지가 문득 궁금한 것이 생각났다. 할머니, 그때 명품 매장에서 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할머니가 누구신지 밝히셨다면 그 직원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텐데. 김 회장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진짜 귀한 사람은 자기 가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누구인지 말해야만 존중받을 수 있다면 그건 진정한 존중이 아니지. 민지는 할머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 순간 할머니의 모든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언제나 자신의 권력이나 지위가 아닌
인간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믿어왔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김 회장과 민지는 함께 그 백화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도 할머니는 평소처럼 수수한 몸빼바지 차림이었고, 민지는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평범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백화점 직원들은 이제 모든 고객에게 똑같은 미소로 인사했고, 옷차림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위기는 사라져 있었다. 김 회장과 민지는 당당하게 손을 잡고 백화점을 거닐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몇몇 고객들이 알아보고 존경의 눈빛을 보냈지만, 그것은 그들의 지위 때문이 아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낸 용기에 대한 존경이었다. 할머니, 우리 이제 무엇을 할까요? 민지가 물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와 손녀로 쇼핑이나 실컷 하자꾸나. 김 회장이 밝게 웃었다. 두 사람은 햇살 가득한 백화점 안에서 밝게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뒤로 새롭게 변화한 세상이 그들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듯했습니다.